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브리짓 콜린스의 기억의 재본사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건에 연관된 모든 것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 책은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6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중세시대인데, 중세라고 하면 왠지 망토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과 호롱불, 마녀들과 주술, 미스테리 이런 것들이 연상되어서일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잊고 싶은 기억만 따로 떠서 책으로 재본해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설정이 실제로 중세시대에 있었던 주술처럼 여겨졌습니다. 주인공은 에밋 파머입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사일을 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에밋 역시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는 여름 내내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져서 환청을 듣거나 유령을 보고 그를 돌보는 가족들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에밋은 여름 동안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심하게 아팠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만 알았고, 그것 때문에 그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어 추수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부모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는 나이 많은 여자 재본사로부터 온 편지로 자신의 도제로 아이를 보내라는 편지였습니다. 에밋의 어머니는 그런 마녀에게 아이를 보내서는 안 된다며 말리지만, 아버지는 그 재본사만이 에밋을 낫게 해줄 수 있고 에밋을 보살필 수 있다면서 보내기로 합니다. 에밋은 코앞으로 닥친 추수감사절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편지가 온 바로 그 다음 날 재본소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제로 일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그 여자 재본사의 이름은 세레디스입니다. 에밋은 나중에서야 그녀를 통해서 자신의 기억이 재본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름 내내 자신이 열병을 앓았던 이유가 재본사의 운명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되기 위해서 전조 증상으로 그 신병을 앓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을 재본하려면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빠져나간 기억은 책으로 재본되어서 지하실 깊은 곳에 안치가 됩니다. 에밋은 어떤 기억을 지운 걸까요? 에밋이 겪은 일은 무엇일까요? 에밋은 자신의 기억이 재본당에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잊은 채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기억이 무엇일지 찾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재본사의 운명이라는 에밋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그것이 이 책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에밋이 가족들을 떠나서 재본소로 가게 되고 세레디스 밑에서 도제로 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에밋을 찾아옵니다. 에밋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남자는 에밋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에밋은 그 남자에게 섬뜩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끌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1부 끝에서 에밋은 자신의 기억이 재본된 책을 찾게 되고, 그 책을 불태우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는 에밋이 그가 잃어버렸던 기억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 기억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부보다 앞서서 있었던 일을 2부에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기억을 지우게 되었는지 그 내막이 2부에서 밝혀지는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3부에서는 기억을 되찾은 에밋이 기억을 지우지 않았을 때의 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3부까지 다 읽으면 1부의 내용, 2부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2번 읽었습니다. 2번째 읽을 때에는 처음에 읽을 때처럼 꼼꼼하게 집중해서 읽진 않았지만,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나서 2번째 읽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책을 읽는 것 같이 아주 읽는 재미가 또 다른 읽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책을 읽으신다면 2번 읽을 것을 각오하고 읽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2번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에밋은 사람들의 기억을 재본하는 세레디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가뒀어요. 사람을 데려다 책 안에 집어넣었죠. 그들은 이곳을 떠났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인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당신은 그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든 다음 영혼을 빼내서 원하는 걸 얻고 빈 껍데기로 돌려보내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책인 거죠. 그리고 그 제본된 책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건 사람이에요. 이 속에는 사람이 들어있고 바깥 어딘가에 돌아다니는 건 죽은 껍데기죠. 그러자 세레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아니야, 에밋. 사람도 아니고 단지 기억이란다. 단지 기억이란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세레디스의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이 단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기억은 영혼에 못지 않은 것 아닌가? 기억은 자신에 대한 정보이고 정체성의 바탕이고 뿌리이지 않은가? 자신에 대한 기억과 정보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저의 생각이 확장될 때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이 세레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우리를 찾아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야. 꼭 와야 하는 사람은 없어, 에밋. 본인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그 기억을 잊을 수 있게 돕는 거고.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의 원하는 기억만 지우는 것뿐이니까 기억의 제보는 괜찮은 것 아닐까요? 그 세레디스의 말에 에밋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이런 독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를 상대로는 어떤 논쟁도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세레디스의 기억의 제보는 좋은 것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세레디스의 의견과 기억의 제보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에밋의 논쟁이 여기서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나중에 에밋은 혼자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버리는 기분은 어떨까? 속에서 솟구치는 메스꺼운 두려움과 아무리 회상해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주는 공포. 그리고 기억을 지우는 그 순간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었으니 나는 밀리가 이곳을 떠날 때의 멍한 눈빛이 다시 떠올라 입을 꾹 다물었다. 어느 쪽이 더 끔찍할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쪽일까? 아니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해 애통한 쪽일까? 확실히 잊게 되면 슬퍼하는 방법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 무슨 소용일까? 무뎌진 감각이 자아의 일부를 가져가 버렸으니 영혼의 앞전과 바늘을 꼽고 있는 것과 같을 텐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장면이 너무 쉽게 그려진다. 나는 세레디스의 의자에 앉아야 한다. 그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본 다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 어떤 식으로 살피든. 세레디스는 도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란 말인가? 저는 저의 기억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되는 일들이 떠올랐고, 그리고는 겪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몇몇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괴로웠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기억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기억을 지운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겪지 않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이 서로 엉켜져 있고 서로 연관되고 또한 인과관계가 되어서 삶이 이끌어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역사이고 그 일들이 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저의 하나는 일입니다. 저는 반대의 편에 설 수 있을 뿐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지우고 싶은 끔찍한 기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고난이 위대한 일의 배경이 되기도 하니까 견디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 당사자가 아니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도 할 겁니다. 이전에 올리버 섹스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신경정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개는 안 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미치오 카쿠의 마음의 미래라는 책도 읽었었는데 생각과 마음에 연관된 뇌신경학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기억의 삭제와 주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주제를 이렇게 소설로 읽으니까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지우고 싶은 기억을 지워준다고 한다면 그 기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기억의 재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힘든 일들, 힘든 기억을 갖고서도 잘 견디셨고 잘 살아가고 계시다는 찬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 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책은 브리짓 콜린스의 기억의 재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